안녕하세요. 65세 30년 경력 노인병 영양의학 통합진료 전문의 강상진입니다. 저는 세계 장수마을 식탁과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근육과 뇌를 지키는 단백질의 진짜 쓰임새를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거나 다른 일 하시면서 듣기만 하셔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젊을 때는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는데 은퇴 후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100m를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은 꿈도 못 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체념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여전히 산에 오르고 어떤 분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한다고. 중요한 것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활기차게 걷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병원과 집만 오가며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야 합니다. 나이 숫자는 같아도 실제 몸 나이는 10년, 20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본이었습니다. 근육, 뼈, 피부, 장기, 심지어 뇌세포까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은 몸을 지탱하는 벽돌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 고기 100g을 먹으면 100이 쓰였지만 나이가 들면 그중 70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고 몸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다칩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줄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면역력이 낮아져 작은 감기에도 오래 시달리고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단백질 부족이 보내는 신호는 일상에서 쉽게 드러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잘 붓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예전보다 늘어지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찾던 사람이 빵과 과자 같은 단 음식이 더 당기기도 했습니다. 상처가 쉽게 덧나고 감기에 자주 걸려 회복도 늦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단백질 부족의 신호였습니다. 이 사실은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80%가 단백질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었고 낙상과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았습니다. 낙상 후 고관절 골절 수술과 재활에 드는 비용은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3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단 3%만 바꿔도 사망 위험이 10% 낮아졌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수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기만 많이 먹으면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진 광고와 사회적 습관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장수마을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이 네 지역은 모두 100세 노인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의 식탁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특별한 날에만 조금 먹고 평소에는 콩, 곡물, 채소, 작은 생선이 중심이었습니다.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단백질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생활 습관 역시 달랐습니다. 하루 수 킬로미터를 걷고 공동체와 함께 식사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식탁을 돌아보면 고기와 기름진 음식, 늦은 밤 식사, 짠 반찬이 많습니다. 밥심이라는 말에 익숙하지만 사실 흰쌀밥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노화를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같은 나이에 전혀 다른 삶을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나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영양소였습니다. 양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으며 어떤 생활 습관과 연결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70세에도 활기차고 90세에도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수많은 환자와 연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식습관을 하나씩 들어보면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고기는 매일 챙겨 먹습니다. 계란도 자주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근육량 검사를 해보면 정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기를 충분히 먹었는데 왜 근육이 줄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을 먹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배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배가 불러야 밥을 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습관이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100% 이상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쓰이지 않고 오히려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지부, 즉 배를 80%만 채우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절제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늦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늦게야 고기와 술안주를 챙기곤 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 삼겹살이나 치킨, 회식 메뉴를 즐기면 배는 부르지만 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인데 늦은 저녁 폭식은 소화기관을 혹사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단백질이 근육 재생에 쓰이지 못하고 간과 혈관의 부담으로 쌓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공육과 짠 음식이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보기에는 단백질 음식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짜게 먹는 김치, 찌개도 문제였습니다. 지나친 나트륨은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고 혈관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있어도 몸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무서운 점은 당장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작은 낙상으로 뼈가 부러지면서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낙상 후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다시 걷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식탁의 작은 습관이 삶의 마지막까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장수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섬마을 사르데냐 사람들은 평생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양을 몰며 걷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소박한 콩수프와 곡물을 나누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두부와 나토를 매일 챙기지만 하라아치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로 조리한 콩요리와 채소를 먹고 점심 후 15분 낮잠을 잤습니다. 니코야 사람들은 옥수수와 콩, 호박을 늘 함께 먹고 저녁은 일찍 마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을 고기에서만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발효와 조합의 지혜를 활용했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식탁은 늦은 밤 고기 위주의 과식, 짜게 먹는 습관, 가공육 위주의 단백질이 많았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같은 나이에도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단순히 몸만 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키웠습니다. 근육이 줄어 낙상을 하면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면 약값과 정기검진 비용이 계속 나갔습니다. 반면 장수마을 사람들은 의사보다 이웃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콩밥, 두부, 작은 생선으로 병원비를 줄이고 공동체와 함께 웃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상식을 바꿔야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단백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핵심은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먹고 언제 먹으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70세에도 활력 있고 90세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차리는 식탁과 생활 속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그리고 세계 장수마을을 연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보약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고 어떤 습관을 지니느냐가 젊음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단백질의 비율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중심으로 식탁을 차리지만 세계 장수마을에서는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70에서 80%를 콩, 두부, 통곡물, 견과류에서 얻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만 달걀이나 작은 생선, 소량의 유제품으로 보충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근육은 유지되고 혈관은 건강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은 조합이었습니다. 콩은 라이신이 풍부하지만 메티오닌이 부족했고 곡물은 반대로 메티오닌이 많고 라이신이 부족했습니다. 따로 먹으면 불완전했지만 함께 먹으면 퍼즐처럼 맞아 완전 단백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 사람들은 콩밥, 두부와 곡물빵, 렌틸콩과 현미 같은 조합을 즐겨 먹었습니다. 우리도 밥에 콩을 섞고 아침 식탁에 두부와 곡물빵을 올리면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줄어들어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발효식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된장, 나토, 김치, 템페 같은 발효식품은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주어 소화가 쉬워졌습니다. 여기에 귤, 키위, 무,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면 철분과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장수마을 사람들이 식사에 항상 채소와 발효 음식을 곁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 또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배를 100% 채우는 것이 아니라 80%에서 멈추는 하루아치부가 필요했습니다. 저녁은 늦지 않게 가능하면 해가 진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5,000보 이상 걷고 햇빛을 조금이라도 쬐어야 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들이 단백질을 근육과 뇌로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두유 한 컵과 삶은 달걀 하나, 귤 한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필요 단백질의 30%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에는 콩밥과 두부 반찬, 멸치나 풀치 같은 작은 생선을 곁들이고 채소를 다양하게 더했습니다. 작은 생선은 칼슘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중금속 부담이 적어 어르신들에게 특히 적합했습니다. 저녁에는 된장찌개나 두부 스테이크, 계절 채소를 곁들여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녁 이후 배가 고프면 따뜻한 허브차나 두유 반 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간식은 호두 2알, 아몬드 5알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습관만 바꾸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피곤이 줄고 밤에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3달을 이어가면 근육량이 늘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6달이 지나면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 고기가 줄어들어 힘이 빠질 것 같다고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활력이 늘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혈관을 보호하고 발효와 채소가 흡수를 돕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활용되는 비율이 달라진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으며 어떤 습관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장수마을 사람들은 이 지혜를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90세, 100세에도 등산을 하고 밭일을 하며 머리가 맑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부터 식탁과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은퇴 후 혼자 지내던 76세 김영순 선생이 진료실을 찾았을 때 모습은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지런하게 살았던 분이었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외로움 속에서 끼니를 대충 때우다 보니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졌습니다. 근육량은 정상의 60%밖에 남지 않았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욕을 잃고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콩밥과 두부 반찬을 기본으로 하고 작은 생선과 채소를 곁들이는 식단. 밥은 배가 80% 찼을 때 멈추고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생활.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큰딸이 옆에서 도와주며 식습관을 함께 바꾸어 나갔습니다. 한 달 뒤 김영순 선생은 이전보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고 6달 뒤 검사에서는 근육량이 18% 늘었습니다. 기억력 점수도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처럼 다시 책을 읽고 싶다는 의욕이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도서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얼굴빛이 환해져서 60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 변화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단백질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70세에도 활력이 생기고 90세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7대3의 황금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콩, 두부, 통곡물,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70, 작은 생선과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30입니다. 둘째, 콩과 곡물을 함께 먹어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양이 아니라 조합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발효식품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넷째, 배는 80%만 채우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소식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다섯째,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활동은 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가까운 거리는 걸으며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여섯째, 가족과 이웃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은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도록 도왔습니다. 즐거운 식탁은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이 6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병원비와 약값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을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대신 산책길에서 이웃을 만나고 약봉지 대신 책과 웃음을 곁에 두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했습니다. 매일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하면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구독은 다음에도 젊음을 지키는 방법을 놓치지 않게 하는 약속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하나의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콩밥 한 숟갈을 더하고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활력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쌓여 70세에도 활기차게 걷고 90세에도 젊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